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그 학폭톡 카페 게시판이 정말 활발합니다. 요즘은 정말 제가 못 따라갈 수준 정도로 어떤 날 제가 예를 들어서 조사가 있거나 갔다 오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못 따라가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네. 선생님 느끼시겠지만 네. 어떤 사례들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 그 학부모가 직접 겪고 느꼈던 것이 정말 저한테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폭 절차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변호사님들이 많은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이걸 며칠 만에 처리한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절차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빼고 하는 절차가 있고 이게 보면 다 다릅니다. 제가 학폭 변호사님들 저 말고도 이제 많이 좀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네. 제가 이쪽 갔을 땐 이랬고요. 저쪽 갔을 땐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변호사에게 절차를 물어봤을 때 이 변호사가 잘못된 절차를 말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교육지원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나 예외가 있다라는 걸 꼭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게 그런 변수나 예외들을 학폭톡 카페에 댓글로 습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맞습니다. 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별로 그래서 추후에는 커뮤니티나 게시판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분들끼리도 도움이 되고 참 변호사님도 여러 지역의 변호사분들 다 연합해서 각각 이제 조언을 주실 때 그런 내용을 습득해서 하시면 정말 더 좋은 너무 좋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온 질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질문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을 학교 측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한 상황에서 경찰 내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이런 법적 용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심사를 한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 우선은 첫 번째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네. 라는 말 자체가 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선도 목적에 엄중한 형사처벌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일단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뭐냐 좀 설명을 좀 짧게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네. 만약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죄라든지 네. 협박죄라든지 해당을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 청소년 여청과라고 하죠. 저희가 짧게 예. 여성 청소년과의 사건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배정이 되면 이제 수사관이 사건을 배정해서 맡게 되는데 네네. 수사관이 이 사건을 딱 펼쳐봤을 때 사안 자체가 뭔가 객관적인 양심으로 판단을 했을 때 경미하다,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곳으로 회부를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청과에서 선도심사위원회. 네, 여청과의 담당 수사관이 네네. 선도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수사관이 보기에 이제 이런 사안들은 형사처벌이 선도 목적에 이제 좀 부합하지 네. 않는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 사건이 경찰의 재량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건 언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예. 경미심사위원회는 정확히 이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이고 일단 정확하게는 아까 뭐 언제 넘어갔냐고 물어보셨는데 네네네. 이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기한이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사관이 배정을 딱 받았을 때 사건 네.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배정을 펼쳐봅니다. 네. 펼쳐보게 되면 선도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결재 처리라는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도심사위원회로 가게 되고 이제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선도심사위원회는 저기 뒤에 위촉장이 엄청 많은데 변호사님도 경찰서 위촉됐던 그 위원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음 칼럼에 요거를 적으면서 제 자랑을 더 좀 하자면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네. 모든 변호사님이 다 이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되게 특정한 분들만 하시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송파 경찰서에서 근처네요. 선도심사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외부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실제로 이런 사안들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 수사관이 이걸 올렸을 때 즉결 심판으로 끝낼지 네. 아닐지 다른 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선도부였기 때문에 선도위원회라는 말이 학교에 찾아가서 사실 경찰분들이 선도를 한다. 선한 쪽으로 길을 인도한다. 선도적. 그게 아니네요. 네. 네. 학교를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네. 아니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어떤 것들 일을 하나요? 네, 일단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소년범이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든지 네. 사기라든지 도박 같은 그런 범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딱 봤는데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미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죠. 무거운데? 수사관이 왜 이걸 넘겼지? 이건 다시 정식 수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형사 절차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경미하다고 생각이 되면 단순히 좀 계도를 한 후에 네. 훈방 조치를 이제 할 것인지, 세 번째는 훈방을 하기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즉결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결 심판은 뭔가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즉결 심판이 뭔지. 벌금이라는 형벌을 부과를 하되 전과에는 남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즉결 심판 대상이니 즉결 심판 청구 의견으로 합시다라는 결정이 있으면 이제 해당 경찰서의 경찰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네. 결과를. 그럼 이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절차하고 다르게 이제 첫 번째가 보통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 기소한 절차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장이 바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미한 벌금형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즉결 심판으로 되면은 피학생이 사실 좀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죠. 이걸로 그냥 끝낸다고. 경찰서장이 뭔데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즉결 심판을 하냐. 맞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큰 틀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목적을 본다면 팀장님과 저도 학교폭력 사건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성인범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비교적 좀 낮은 형량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있죠. 네, 결국 가해 학생이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사회에 복귀해서 학교에 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도 가해자들이 이제 형사처벌로 인한 교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의 목적이 뭐 이제 사회나 학교로 돌아갔을 때 자기 잘못을 좀 뉘우치고 잘 어울리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제 집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불우해서 단발성인 분노에 의해서 그쵸, 경미한 그쵸. 폭행을 있죠, 했다라든지 있죠. 하는 그 예.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경찰은 해당 학생을 이제 성인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처벌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더 적응하기 힘든 게 되는 나쁜 거죠. 길로밖에 못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솔직히 교도소에 가고 또 세금이 낭비가 되고 또 그렇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고 사실 악순환이 되는 시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시선인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어렵죠. 법률가의 어렵죠. 입장에서는 예. 정말 이런 것들도 보기도 힘들고 또 맞아요. 이제 이 법을 사법부에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외에도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한 행정부라든지 이 법을 만든 입법부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권 분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정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이고 어떻게 보면 또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도 역시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네. 많이 참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한쪽을 대리해서 이제 도와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에 가서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 준 판사 같은 느낌이 되겠죠.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을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뭐 마음대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경미하고 오히려 이 처벌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는 케이스에만 이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이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주의하고 피해 학생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